예, 안녕하세요. 2023년 11월 29일 정한영의 부동산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녹화는 1시간 27분 녹화를 했는데 이 앞 시간은 다 그 경매 관련된 이야기고요. 그거를 좀 제가 아직은 좀 잘 정리가 안 돼서 여러분들이 좀 쉽게 시청할 수 있게 앞으로는 좀 개선을 좀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래된 거는 뭐 들으실 필요 없어요. 어차피 한 얘기 또 하니까. 예, 자, 부동산 이야기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세 분이 들어오셨는데 시간이 10시. 참 시간을 당겨야 되는데 아직 안 됩니다. 예, 자, 영끌족 이야기 많이 하면서 지금 뭐 아마 50대, 60대 지금도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의 대부분이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세요. 한 65% 정도? 이제 조금 떨어졌는데, 아무래도 뭐, 부동산과 관련된 거다 보니까, 나이 드신 분들이, 예, 직접, 더 관심사겠죠. 20대, 30대는 뭐 거의 없고, 4, 50대가 한 30% 정도 있고, 50대 이상 되시는 분들이, 지금은 65% 정도, 그렇게 청취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나이는 나이예요. 그뭐 나이를 숫자라고 얘기한다는 거는 그냥 위안 삼는 거고. 하지만 우리가 젊다라는 거, 그러니까 저는 확실히 그거는 좀 있는 것 같아요. 아직 꿈이 있느냐? 내가 이 삶의 가치를 지금 내가 어떻게 늙어서 죽을 때까지 어떻게 살까라고 계획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저는 이제 노인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 뭐 저 같은 경우도 뭐 내 노후에 어떻게 먹고 살고 병원비는 어떻게 하고 말년에 죽을 때는 어떻게 하고 이런 생각 없어요. 그런 거 없이 살고 있어요, 저는. 어, 얼마 전까지도 집사람한테 어떻게 한번 셋째를 낳아볼까? 뭐 거의 뭐 씨알도 안 먹히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아, 마음뿐만이 아니라 뭐 저 같은 경우는 뭐 삶 자체가 10년 전이나 뭐 지금이나 뭐 크게 좀 차이는 없는 것 같고 다만 이제 아이들이 커서 이제 성인이 되다 보니까 이제 거의 뭐 이제 제가 어떻게 보면 보호하는 입장이 아니라 같이 함께 우리 삶을 같이 살아가는 예, 형 동생 뭐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그렇죠. 앞으로도 한 3, 40년을 정상적으로 산다면 뭐 사람 운명이라는 건 모르겠지만 같이 경제 활동을 해가면서 같이 살아야 되니까. 아, 자, 영끌족에 대해서 많이들 이야기하고 지금 부동산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뭐 특히 나이 든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 20, 30대가 돈도 없는 것들이 집을 사서 어? 투기를 해서 정상적으로 그 나이에 돈을 모으질 못했으니 투기를 해서 집을 사가지고 아, 그 문제가 있다. 그러면서 자기네들 유튜브 방송을 이야기하면서 나는 이렇게 그 현명한 사람이니 나의 유튜브 방송을 듣고 그러지 마세요. 라는 식으로 이렇게 훈계 쪽으로 뭐 많이들 보면 진행을 해요. 참 웃기는 소리예요. 영끌족의 대부분들은 그 상속받았다고 생각하면 돼요. 상속이나 증여나. 예, 실질적으로 뭐 그 나이에 돈을 모아서 사는 친구도 있죠. 요즘은 뭐 젊은 나이에 돈 버는 뭐 옛날에도 그렇지만 또 운이 좋으면 돈을 벌 수 있으니까 다들 뭐 방 한 칸짜리 시작해가지고 열심히 모아서 우리 때는 이제 집을 장만했는데 요즘 애들은 빚 무서운 줄 모르고
집을 장만한다. 영끌족들이 그렇게 했다. 그딴 얘기하면 안 돼요. 그 사람들이 사준 거잖아요. 그죠? 밑에 후배들이 나이 먹은 사람들 집을 사주고 비싸게 사주고 덕분에 파는 거잖아요. 근데 대부분은 뭐냐면 부모들이 지금 우리나라 그 증여세나 상속세 제도가 상당히 불합리하기 때문에 부모들 입장에서는 특히 재개발 관련해서는 돈을 더 주고 사주는 이유가 뭐냐면 그것이 이제 절세를 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취하는 겁니다. 30세 미만 주택 소유자가 29만 명이랍니다. 지금 2022년 통계에서는 27만 명이고요. 그런데 그죠? 이게 뭐가 문제인데요? 27만 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전체 우리 집 가구 수에서 과연 몇 프로나 차지합니까? 경제 활동을 한다라고 보았을 때 결혼했다고 그죠? 양가에서 도와줄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뭐 나름대로 젊은 나이에 출세를 해서 경제적으로 괜찮아서 살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나 또 부모님이 어, 갖고 있었던 투자 목적으로 샀던 집들을 어차피 잘 팔리지도 않으니까 자녀한테 증여나 뭐 상속을 했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걸 갖다가 영끌족이 샀다, 집 소유했다 이딴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 좀 문제가 있죠.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 주택 정책 자체가 뭐냐면 생애 최초 주택이라든지 지금 뭐 신혼부부 그리고 지금 내년부터 시행한다라는 우리 뭐 출산 장려를 하기 위한 자녀 출산하고 나면 뭐 1점 몇 프로의 저리로 집을 대출을 해주겠다. 내가 저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면 집값이 비싸도 사실 별 의미가 없어요. 어차피 뭐 시간 지나면 인플레이션 작동할 테고 돈 가치는 떨어질 테고 내가 부담할 수 있는 금리가 적기 때문에 월세 생각하면 저축도 할 겸 사야죠. 예. 그래서 이걸 갖다가 그 영끌족이라는 말로 비하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고 또 이것을 유튜브 방송하는 사람들이 마치 뭐 대단한 것을 본인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영끌족을 인용해가지고 이야기하는 그 자체, 그 자체가 수준 떨어지는 짓이에요. 제가 거듭 강조하지만 여러분들이 부동산 채널을 들으실 때 좀 잘 생각이 안 나는데 일단은 그 일본 부동산하고 비교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진짜 현실 감각이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일본 부동산하고 비교하는 것 자체가 그리고 또 하나 그 우리 부동산 폭락론이 아니라 부동산 폭등론까지는 아니어도 부동산을 팔려고 하는 사람들 약간 그 마케팅 요소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꼭 거론하는 게 재건축 연한을 30년으로 계산하는 겁니다. 30년 후부터 재건축이 가능하다라고 말하는 거지 30년 후가 된 아파트가 재건축이 된다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자, 음마 아파트는 지금 재건축 이야기하고 그죠? 그 음마 아파트 건축 당시가 아니라 재건축 이야기하고 지금 아마 재건축돼서 입주하는 데까지 50년이 걸릴 상황입니다. 서울에 있는 강남에 있는 음마 아파트가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지역은 수익성이 더 안 좋기 때문에 아무리 뭐 안전진단 검사를 통과가 아니라 안전진단 검사가 참 그 말도 웃겨요. 안전진단 검사가 통과했다? 안전진단 검사를 받아서 이 건물은 무너질 겁니다라고 한 게 어떻게 통과해요? 통과를 못했으니까 재건축한다라는 말인데, 에, 50년 가지고도 재건축이 어렵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50년 된 아파트니까 이거 재건축할 거야?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재건축 안 됩니다. 음마 아파트가 지금 빨라야 50년이에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이 사람이 부동산에 대해서 진짜 정확하게 알고 있느냐라고 볼 때 이제 우리 몇 가지 사항들을 꼭 보십시오. 그 중에 하나가 재건축 연한을 30년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대개 보면 부동산을 팔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식으로든. 예, 그러니까 돈을 받고 부동산을 띄우기 위한 어떤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고,
자기가 팔지 않더라도 바이널 마케팅을 하는 거죠. 그리고 좀 배웠다라고 잘난 척하면서 부동산에 대해서 저기 뭐야 일본 부동산하고 비교하는 사람들. 예, 이 사람들은 진짜 아는 거 젖도 없다. 예. 그리고 이제 부동산을 공급과 수요로 많이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부동산 시장의 그 가격 결정은 공급과 수요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공급이 많아도 부동산 값이 올라가요. 예, 올라가는 건 뭐예요? 금리입니다, 금리.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가 많다라고 해서 우리 밥 세끼 먹는 거는 똑같죠. 그죠? 야채라든지 뭐 이런 고기류나 예, 우리 식료품 같은 경우는 공급 수요가 절대적으로 좌우해요. 시장 가격을. 어떤 재화 같은 경우도 그렇지만. 그런데 그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야기가 좀 달라집니다. 여러 가지로. 그래서 단순히 공급량이 줄었으니까 올라갈 것이다. 이딴 소리 하는 사람들하고 공급량이 늘었으니 떨어질 것이다. 예, 이딴 소리 하는 사람들하고 달라집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오늘 좀 할게요. 이게 진짜 저만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예, 여러분들이 보시기엔 이렇게 아마 10년 동안 지금 저를 접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누가 맞는 이야기를 하는 건지 현실적으로. 자, 보세요. 공급량이 줄어들었는데 공급량이 줄어들면 일부에선 그래요. 공급량이 줄어들었으니 그래도 수요가 있기 때문에 집값이 올라갑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 공급량이 줄어들었다는 얘기는 시중에 아파트를 살 수 있는 금융 조건이라든지 예, 또 수요층이라든지 이런 게 안 좋은 거예요. 오히려 떨어져요. 공급량이 줄어드는 지역은 오히려 떨어집니다. 신기하죠? 예, 지방 같은 경우는 명확하게 나타납니다. 지방의 어느 지역의 아파트가 공급량이 줄어들고 있다. 주택 공급량이 줄어들고 있다. 그러면 아니 새 집이 공급 안 되고 있으니까 집값이 올라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떨어져요. 왜? 이미 사람들이 집을 살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공급을 안 하는 거예요. 예? 공급을 해봤자, 예? 공급을 해봤자 수요가 없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기존에 공급되어 있는 물건도 과잉 상태가 되는 거죠. 인구가 줄거나 소득 수준이 그 지역의 소득 수준이 떨어지거나 제가 딱 생각나는 거는 바로 이제 구미예요, 구미. 구미가 LG전자가 빠졌을 때 그런 현상이 뭐 확 나타났는데 공급량이 줄어들면 아파트 값이 떨어집니다. 재건축, 재개발 다 떨어집니다. 공급량이 줄어들면. 우리 심리적인 요소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 얘기만 해도 또 몇 시간 해야 되는데 몇 시간 하면 여러분들이 또 정리가 더 안 될 거예요, 오히려. 듣다 보면 참. 그리고 공급량이 늘어난다. 왜 공급량이 늘어나겠어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일반 다른 재화들은 공급량이 늘어나면 공급 과잉으로 물건값이 떨어지잖아요. 꼭 그럴까요? 자, 지금 롱패딩이 이제 유행이 끝났어요. 자, 몇 년 전에 롱패딩이 유행이었죠. 저희 집 사람이 그래서 특히 여자분들이 뭐 이렇게 많이 춥다고 하잖아요. 이렇게 무릎이니 뭐니 차고 막 이러니까. 그래서 아가씨 때부터 입던 롱패딩이 있었어요. 진짜 뭐 도대체 저 옷을 몇 년을 입는 거야. 그런데 겨울만 되면 그걸 입고 나와요. 그러니까 저 만날 때만 뭐 다른 사람 만날 때는 뭐 또 예쁜 옷을 입겠지만 그런데 그 롱패딩을 입다가 이제 버렸어요. 그랬더니 롱패딩이 유행이야. 그런데 집사람이 입었던 옷은 거의 20년을 입었기 때문에 그 옷이 유행하는 게 아니죠. 새로운 롱패딩이 유행하는 거죠. 자, 롱패딩이 공급될 때를 봅시다. 기업에서 이미 롱패딩을 사람들이 많이 산다라고 해서 롱패딩을 만들었어요? 그게 아니고, 예? 사람들이 그냥 일반 짧은 패딩만 많이 입으니까 이제 짧은 패딩을 팔기가 어려우니까 마케팅 시장을 바꾼 거잖아요. 롱패딩을 잔뜩 만들어 놓고 이번 겨울은 롱패딩이 유행입니다라고 해서 선전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롱패딩을 사잖아요. 사람들이 롱패딩을 사서 이제 사람들이 롱패딩을 찾는구나 라고 해서 기업이 롱패딩을 만든 게 아니고 기업들이 롱패딩을 많이 만들어 놓고 팔기 위해서 그 유행을 만들어낸 거잖아요. 자,
기업들이 아파트를 많이 공급하고자 할 때는 자, 세금이나 금융 지원이 뒤따라야 돼요. 단순히 뭐 토지만 공급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됐을 때 기업들이 봤을 때는 이제 수요가 만들어질 수 있다. 아니면 여기에 뭔가 경제적으로나 여러 요소가 수요가 있다라고 생각했을 때 사람들이 집을 살 수 있는 여력이 있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리고 자기네들이 공급해서 돈이 남는다라고 생각했을 때 아파트 공급량을 늘린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내가 비싸게 팔아도 아파트를 파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 비싸게 팔아도 뭡니까? 아파트 돈이 되니까 공급량을 늘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보다 한 템포 빨리 가는 거죠. 자체가. 자, 여기 신도시가 생겼어요. 신도시가 생겼는데 자, 거기에 특히 이제 저 삼성의 평택이라든지 뭐 이런 쪽에 삼성전자가 들어서면서 공급량을 그 지역에 확 늘리죠. 많은 건설업체들이. 왜 늘리겠어요? 여기에 수요층이 있다 이거예요. 미리 파악하고 있는 거죠. 공급량을 늘리는 시점이 그 지역의 땅값이나 뭐예요? 아파트 값이 올라가는 시점인 거예요. 공급량이 줄어서 오르는 건 없어요. 이게. 여러분들이 뭔가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 무주택자가 집을 사는 게 아니에요. 기존에 집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헌집을 팔고 새 집을 사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내가 헌집을 팔려면 어때야지 팔 수 있어요? 빚이 깔려 있기 때문에 원래 있었던 내 집보다 가격이 올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내 집을 팔 이유가 없어요. 새 집이 공급된다 하더라도. 그래서 이런 소비자와 공급자와 정부와 다 하여튼 이러한 마음들이 서로 이렇게 맞아 들어가면서 그 지역의 공급량이 늘어납니다. 공급량이 늘어나면서 주택 가격이 올라가죠. 그리고 여기에선 또 중요한 게 마케팅 요소예요. 마케팅적으로 아까 제가 패딩 이야기를 했잖아요. 롱 패딩을 많이 만들었기 때문에 기업에서는 롱 패딩 가지고 연예인들을 써서 마케팅을 강화시키죠. 그럼 사람들이 아, 올겨울은 롱 패딩이 유행이구나. 아니, 아직 올겨울에 사람들이 롱 패딩을 사지도 않았는데 이미 유행이래. 도대체 유행을 소비자가 만드는 거예요? 기업이 만드는 거예요? 기업이 만드는 겁니다. 기업이 그 물건을 팔고 싶어서. 예? 아파트 공급량이 많아질 때 그 지역의 재건축, 재개발, 오래된 집부터 모든 것들이 올라가요. 가격 자체가. 그런데 이게 지금 뭐 부동산을 어설프게 좀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뭐 경제학 이야기하면서 수요 공급 이야기하고 이딴 이야기를 합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고 자, 그래서 지금 영끌 쪽 이야기 했어요. 영끌 쪽의 아파트, 이거 영끌 쪽들이 산 거 아니다. 샀어도 이게 뭐가 문제인데. 이걸 자꾸 투기다, 뭐다, 자꾸 이렇게 나이 든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 깎아내리는, 그렇게 하시는데, 제가 놀랬던 게 10년 전이에요. 10년 전에 서울 지역의 아파트들을 보니까, 아니, 저거 답 없는 걸 갖다가 왜 재건축이라고 저걸 비싸게 저거 왜 삽니까? 촌놈이니까 모르죠. 촌놈이 어디 강남을 알아. 이게 그때는 전혀 생각을 못 했어요. 상속이나 증여세 때문에 예, 재건축 아파트를 산다는 것을 구매한다는 것을 몰랐죠. 그렇습니다. 지금 동시 접촉사분들이 여러 분 계시는데 우리나라의 아파트 값을 2000년도에 떠받들어 준 게 바로 이 전세 대출이었죠. 예전에는 전세 대출이라는 것이 없었죠. 없었는데 전세 대출이 생기면서 은행에서 그 전세 자금 대출에 대해서 오히려 부동산 담보 대출보다 저리로 대출을 해주는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그러면서 갭 투자라는 것도 생겼고 전세금 가지고 내가 어떤 디딤돌 삼아서 내 집 마련하는 뭐 이런 현상들이 생겼어요. 생겼는데 일단은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시장에서 우리가 그 방정식을 풀 때 변수하고 상수가 있죠. 이건 아시죠? 변수하고 상수. 그런데 1차 방정식, 2차 방정식,
3차 방정식, 뭐 4차 방정식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2차 방정식까지는 그래도 뭐 이렇게 맞출 수 있어요. 근데 3차 방정식하고 4차 방정식하고 로 넘어가게 되면 변수가 상수 같은 변수, 그러니까 특정한 범위 안에서 움직이는 변수여야만이 우리가 그 수학적인 답을 낼 수가 있죠. 변수가 이거 예측할 수 없는 변수다라고 식으로 3차 방정식이 돼버리면 풀 수 없죠. 답을 낼 수가 없어요. 현재 부동산 시장에서 보면은 뭐 여러 가지 이제 변수하고 우리가 상수를 가지고 이제 앞으로의 아파트 가격이 어떻게 될 것인가 사람들이 이제 이런 걸 예측하고 또 뭐 유튜브 방송을 이야기하고 다들 전문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름 뭐 공부들 많이 하셨더라고 보면 용어나 이런 거 보면 저는 범접할 수 없죠. 자, 그런데 우리 한 가지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 지금 유튜브 저는 뭐 이제 지금 뭐 대부분 다 유튜브에서 떠드는 거니까 요즘은 뭐 그 지상파나 뭐 신문에서 전문적인 이야기를 다루는 경우는 없어요. 거의 다 유튜브가 먼저 앞서가고 있으니까 거기서 유튜브 방송 중에서 지금 현재 주택연금에 대해서 언급하는 사람들이 있으세요? 주택연금이 아파트 시장을 크게 변화시킬 겁니다. 왜 그러냐면 주택연금은 기준이 뭐냐면 최근에 팔린 가격으로 감정가를 매겨요. 예. 그러면 여기가 지금 아파트 값이 비싸요. 비싼데 거의 1억에 한 30만 원 정도의 연금이 나옵니다. 1억에 30만 원. 그럼 수도권 같은 경우는 우리 수도권 그죠? 아까 본 용인 정도 되면 일단 5억 이하의 주택이 없어요. 아파트 같은 경우. 그럼 5억만 돼도 내가 연금이 150만 원이 나와요. 그리고 이제 9억대 지금 이제 최대 맥스가 9억인가요? 정확하게 기억도 안 나는데. 그러면 한 300만 원 돈까지 주택연금으로 내가 받을 수 있습니다. 요즘같이 이제 이자가 비싸고 내가 생활하는데 이렇게 쭉 봤을 때. 자, 이 아파트가 9억이라고 하는데, 뭐 6억, 7억이라고 하는데, 어차피 그동안 한 20년 동안 내가 주택대출, 담보대출은 다 갚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팔리지는 않아. 예? 그리고 팔아도 어디로 갈까? 10년 전만 해도 아파트를 팔고 내가 고향으로 가야지라는 생각을 한 사람들이 많아요. 지금 현재 386 세대들. 왜? 그 사람들의 대부분은 고향이 지방이니까. 그런데 저희 나이 대가 지금 이제 10년이 흘렀잖아요. 저희 나이 대가 이제 은퇴를 지금 앞두고 있는데 이 나이 대 오면은 고향이 지방이라고 하더라도 지방에 대한 그러니까 시골에 대한 그 연고가 약해요. 너무 어렸을 때 이사 왔고 그리고 거기서 학교를 안 다녔고 또 그 동네 자체가 거의 소멸 지역이다 보니까 가도 뭐 반가운 친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예, 도시도 많이 변하고 시골도 이렇기 때문에 고향으로 가고 싶은 부분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 10년 사이에 많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미 많은 사람들이 아파트 생활과 우리나라는 지금 도시 생활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가장 편하게 할 수 있는 선택이 주택연금이에요. 주택연금을 내가 가입하는 순간 그 아파트는 재건축하는 것은 물 건너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냥 나이 먹으면 이게 자꾸 새로운 거에 대한 두려움도 생기고 내가 익숙한 것에 안주하려고 하기 때문에 돈을 더 준다고 해도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신뢰도 없어요. 돈을 더 준다고 해도 내가 살아보니 저 새끼들 다 저 장사치고 사기꾼이다. 예, 이런 인식이 팽배하기 때문에 주택연금으로 이제 급속하게 저희 선배 세대들 지금 65세 정도 되시는 분들, 저하고 이제 띠동갑 되시는 분들, 어, 들이 많이 이제 바뀌실 거예요. 지금 바뀌고 있고 주택연금의 가입 숫자가 지금 급격하게 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생겨요? 신규 아파트만 팔립니다. 예, 신규 아파트만 팔리고 오래된 아파트는 이제 재건축 호재는 쫙 빠지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집을 장만할 때 자꾸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호재에 대한 기대 자체는 하지 마십시오. 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요.
지금 그래도 오늘 5분이나 들어와서 간만에 예, 5분 들어오기 어려운데. 예. 그래서 영끌 이야기하면서 마치 우리 MZ 세대들이 모질라서 얘네들은 너무 편하게 살아서 자꾸 이딴 이야기 하시는데, 그건 기우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 오히려 그 지금 MZ 세대들이 저는 더 확실히 저희 세대나 저희 선배들 세대보다 더 현명하고 더 바르게 크고 있다라고 봐요. 솔직히 뭐 옛날에는 뭐 굉장히 좋았던 것처럼들 얘기하는데 씨, 다 지났으니까 하는 얘기지 뭐가 좋았어요. 불합리했고 다 비리투성이었고 예, 그 진짜 그랬죠. 요즘 MZ 세대들 저는 굉장히 멋지다고 봅니다. 뭐 MZ 세대들 싸가지 없다라는 얘기 하는데 그런 얘기 하면 안 돼요. 싸가지 없기로는 뭐 저희 선배 세대들이 제일 싸가지 없었죠. 386 세대들이. 왜 그러냐면 우리 군대하고 똑같아요. 그 나이대가 제일 많았고 사람이 제일 많은 그죠? 예. 이게 그 기수가 많으면 위아래가 없어요. 본인들이 제일 많으면.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사회적으로도 자기 윗세대들은 못 배우고 그 어렵게 그 전쟁 후에 어떠한 그 그냥 겨우 이렇게 했었던 부모 세대들, 선배 세대들이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나라 성장의 중심에 있었고 그리고 인구도 가장 많았고 예, 가장 저기 그 했었던 사람들이 386 세대들이죠. 70년대에 그런 그 우리 유신 헌법 그 유신 치하에서도 박정희 때도 뭐 했습니까? 막 후드려 패는데도 장발하고 대마 피고 음악이나 이런 거 보면 알잖아요. 그때 송창식 씨나 뭐 우리 이제 누구야 저기 김창완 뭐 그밖에 뭐 저는 가수는 잘 모르니까 그런데 그때 음악들이나 이런 게 저항 정신 막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게 뭐냐면 겁나는 게 없으니까 본인들이 제일 많은 세력에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이에 그 항상 중심으로서만 본인들은 살았기 때문에 인격적으로도 제일 싸가지 없었던 세대는 지금 386 세대예요. 저희는 386 세대들이 하도 그렇게 설쳐대는 바람에 저희는 기가 죽어서 눌렸기 때문에 더 인사도 잘했고 본인들은 뭐 우리 가지고 뭐 요즘 것들 말이야 새끼들 뭐 90년대 학번들 뭐 맨날 그딴 얘기했지만 에, 사회적으로 봤을 때는 386 세대가 제일 싸가지 없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변화를 또 주도했죠. 지금 MZ 세대들의 젊은 친구들의 뭐 고생을 안 한다, 싸가지 없다 이런 얘기는 나이 먹은 사람들의 기우다. 다 나름대로 그 친구들도 힘들어요. 인생 걱정도 해야 되고 왜 장가 안 가고 싶겠어요? 자기 편하기 위해서 참, 갈 여건이 돼야 가지. 장가 안 가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음. 영끌족 아파트 이딴 기사 참 이런 기사 보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한다면 참 매곡이 되는 거죠. 매곡이 되는 거고 제가 28분을 이야기했는데 또 뭐 얘기할까요? 예. 자, 우리가 이제 그 작은 집들이거나 뭐 이런 거를 하게 되면 무주택자로 인정을 받을 수 있다. 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제가 이 참 소형주택이나 뭐 이제 그죠. 주택 청약에 물건을 사는 거잖아요. 도대체 주택 청약이 뭐길래 돈 주고 사야 돼요? 아니, 내가 돈 주고 사는 소비자인데 내가 사정하면서 줄 서서 무슨 맛집이야? 주택 청약 통장이 왜곡시키는 겁니다. 제가 처음일 거예요. 그죠?
공식적으로 주택 청약 통장을 다변화할 때 대한민국의 주택 시장이 안정화되고, 그리고 우리가 그 주거에 대한 환경도 아파트로서 일괄되는 게 아니라 다양한 아파트, 이렇게 다양한 주거 형태로 그 우리 사회가 좀 더그 그러니까 풍족한, 예, 사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택 청약 통장을 복수화하는 거, 예, 얼마나 좋아요? 전원주택을 장만하기 위한 청약 통장, 예? 아니면 여기는 뭐 진짜 그 저는 애완동물 키우는 걸 싫어하는데 애완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을 위한, 예, 주택 청약 통장. 뭐, 또 이제 그런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그죠? 왜 지금 서울에 그 아파트만 공급되잖아요. 아파트만 공급되는데 뭐 카센터, 카센터는 좀 그렇다. 그죠? 예. 근데 어떤 운동이나 또 아니면 어떤 단체 뭐 이런 중심으로 해서 우리 다양한, 예, 다양한 통장을 청약 통장을 만들어서 내가 거기다가 10,000원씩 내면서 꿈을 꾸는 거죠. 예? 바닷가에 있는 어떠한 예를 들어서 뭐 우리 뭐 태안에 있는 태안에서 만든, 예, 어떤 나중에 그 펜션 단지를 위한 청약 통장. 그거 좀 이상하다. 예, 지자체별로 그리고 단체별로 또 아니면 은행별로 다양한 형태의 주택 청약 통장을 우리가 허용할 필요가 있고, 또 그런 것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만들어준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우리가 획일화된 아파트가 아니라 보다 더 발전된, 예, 앞선 미래지향적인, 예, 그런 주택시장이 대한민국에 열릴 것이다. 예, 저는 그걸 주장하는 입장이고요. 또 이 방송을 들으신 분들은, 예,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 예, 우리 정치인들은 아이 참 그런데 제가 지금 부동산 유통 혁명을 이야기하는데, 예, 왜 우리는 50년 동안 주택 청약 통장 하나에 우리 내 집 마련을 갖다가 목매었는지, 예,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민주당에 대해서 제가 비난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뭐 국진당은 뭐 그런 거 자체가 없는 애들이니까 국진당보다 자기들은 잘하면 된다. 예, 자꾸 거기 매몰돼 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 같은 인물을 대통령으로 뽑았죠. 생각해 보세요. 윤석열이 대통령 나올 때 민주당에서는 얼마나 좋아했어요. 예, 저 정도면 뭐 그랬다가 한 방 맞았잖아요. 예, 다음에도 그렇게 안 되리란 법이 있어요. 왜 사람들이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을까? 예? 민주당이 옳다라고 하는데, 아니 국진당이 저렇게 잘못하고 민주당은 우리는 이렇게 착하고 정의롭고 올바른 이야기를 하는데 왜 우리들한테, 예? 사람들이 찍지 않을까?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죠? 개, 돼지 수준이라 국민들의 수준이 낮아서 자기들을 안 찍는다고 말을 해요. 그런 교만함이 있어요. 예? MZ세대를 비하하고. 이게 지금 386 세대가 반성해야 될 게 그 부분인데 이미 반성할 나이가 지났죠. 예. 제가 유시민 씨가 참 뛰어나다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그분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시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런데 많은 지금 민주당의 지지 세력들이나 민주당이 마치 뭐 대한민국의, 예, 뭐가 되는 것 마냥 이야기하는데, 글쎄요, 저는 국민들이 민주당을 안 찍는 것은 국민들의 수준이 떨어져서 국진당을 찍는 게 아니에요. 민주당이 제시하는 게 없어요. 예. 민주당 특히 부동산 부분에서는 지금 민주당이 갖고 있는 사고방식으로는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어요. 자체가. 그래서 오히려 그럴 바에는 그냥 흔드는 게 낫지. 이 이야기는 좀 다른 이야기라. 네, 말이 이상하게 갔습니다. 이상하게 갔고, 지금 네 분 들어오셨는데, 예, 댓글이 없어요. 예, 사실. 이게 거의 비슷하죠. 댓글이 좀 달린다 싶으려면은, 그죠. 한 100명 정도, 예, 접속했을 때 이제 댓글에 좀 의미가 생기죠. 자, 광고하겠습니다. 어,
좋아요, 예, 뭐 구독, 예, 필요하죠. 예, 좋아요, 구독이 많으면 예, 조회수가 많이 나옵니다. 예,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그 좋아요, 구독 말고 예, 이 지금 마크 그죠? 유튜브에서 마크를 누르면 예, 아유, 아유, 예, 가입 버튼이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예, 가입 버튼이 있는데 예, 우리 휴대폰도 마찬가지고요. 가입 버튼, 예, 구독 말고 가입 버튼도 있습니다. 예, 가입 버튼 누르시면 990원이 있습니다. 이거 뭐 예, 4,900원, 12,000원, 3만 원, 예, 이건 하지 마시고 이거 그냥 한 겁니다. 예, 계획 없어요. 아직 계획 없고 예, 990원 예, 가입 버튼을 눌러주시면 지금은 가입하신 분이 뭐 몇 분 안 되시는데 시간이 지나면 예, 제가 가입한 의미가 확실히 있게끔 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르겠어요. 예, 저는 뭐 제 딴엔 제가 잘났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동산에서 그죠? 우리 예, 녹화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녹화 너무 길어지면 제가 지금 PC가 10년 된 거라 예, 일단 부동산 이야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엑스포 예, 안 된 거에 대해서 저는 축하하고 있습니다. 진짜 진짜 안 되길 바랬습니다. 예, 감사합니다.